성능과 발열 면에서의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며칠째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 네 글자 때문에 IT 리뷰계가 굉장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삼성 4나노의 효율이 매우 좋지 않아서 엑시노스 2200의 양품 생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된 갤럭시 S22가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로 생산을 하는데 왜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효율이 엑시노스 2200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생산 공정의 차이 때문이에요. 동일한 4나노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채택된 4나노 LPX 공정은 삼성 7나노 LPP 공정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을 거친 5나노를 기반으로 한 공정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공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은 올해 중순경 5나노의 효율이 목표 효율인 60%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제 5나노 공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율이 확보가 되어서 수익을 담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효율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5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4나노 LPX 공정의 효율 또한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반면 기존 5나노를 기반으로 약간의 개선을 거친 공정인 만큼 성능은 전작인 스냅드래곤 888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긱벤치 점수만 보아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이죠. 또한 제가 이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성능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 4나노 LPX 공정의 모태가 되는 7나노 LPP 공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삼성을 띄우면서 세계 최초라고 언플했었던 바로 그 세계 최초 EUV가 적용되었던 7나노 공정, 그것이 바로 7나노 LPP예요. 하지만 삼성의 7나노 LPP 공정은 파운드리의 EUV 노광 장비를 최초로 도입한 선구자 역할을 한 공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고질적인 효율 문제와 발열 등 성능 저하와 스로틀링과 관련한 고질적인 약점을 가진 공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은 지금 7나노 이후에 5나노와 4나노 LPX 공정까지 문제점 투성이인 핀팻 기반의 7나노 LPP를 베이스로 면적과 집적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온 거예요. EUV 기술을 통해서 TSMC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었죠. 하지만 7나노 LPP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반도체의 성능은 TSMC가 EUV 없이 성공해낸 7나노 1세대 공정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7나노를 EUV를 활용해서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성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7나노 LPP 공정의 공정 최적화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7나노에서 한번 잘못 세팅된 공정의 베이스는 5나노를 거쳐서 4나노에 진입해서도 별반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공정의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어디서 드러났느냐? 스냅드래곤 888과 엑시노스 2100의 발열 이슈로 고스란히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된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을 사용 중인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을 생각하니 적어도 겨울에는 이 핸드폰 때문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발열이 심해요. 효율 문제, 저조한 집적도, 떨어지는 전성비, 그리고 발열로 인한 극심한 스로틀링 이슈까지 7나노 LPP를 베이스로 한 모든 공정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극악의 공정 7나노 LPP를 베이스로 한 4나노 LPX에서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생산이 된다고 하니 성능과 발열 면에서의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 공개된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된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의 벤치마크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최신 공정을 적용한 AP의 성능이 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야, 갤럭시 S23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폰 13으로 갈아타자. 이런 말을 하는 유저들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어요. 파운드리 공정에 관심이 많으신 소비자분들은 이미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인 888보다도 벤치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 갤럭시 S22에서 진짜 기대를 한껏 모았었던 엑시노스 2200의 경우는 어떨까요? 엑시노스 2200의 경우에는 4나노 LPE 공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7나노 LPP를 기반으로 해요. 하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백엔드 단계에서 면적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4나노 LPX에 비해서 더 많은 단계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나노 LPX를 대비했을 때 4나노 LPE 공정이 면적을 약 5%에서 10% 내외로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나노 LPX에 비해서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공정이 맞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엑시노스 2200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존재해요. 바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극악의 효율 문제입니다. 현대 반도체에서 면적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칩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기 안에 더 많은 반도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칩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더 미세한 공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 의미에서 엑시노스 2200에 적용된 4나노 LPE 공정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7나노 LPP라고 하는 이 부동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4나노 LPE 공정에 대한 좋은 점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나노 LPE 공정의 경우 4나노 LPX보다는 개선된 공정이기는 하지만 칩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백엔드 단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와 미드엔드 공정, 즉 웨이퍼로부터 시작해서 배선 공정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개선점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가 기존 공정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의 베이스를 급격하게 바꿀 경우 공정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극적인 성능의 개량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공정 세팅이 잘못됐다든지 공정 최적화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수율이 떨어져 버리고 그 성능 또한 저하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삼성의 경우에는 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엑시노스 2200의 성능 또한 전작 엑시노스 2100에 비해서 그리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공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곧 성능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엑시노스 2200도 결국에는 액내기를 벗어나기는 글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AMD라고 하는 든든한 우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운드리는 공정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있는 중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의 개선된 4나노 LPE 공정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엑시노스 2200으로 판을 뒤집으려던 삼성의 야심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파운드리 공정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죠.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공정 세팅에 문제가 있는 7나노 LPP를 기반으로 한 4나노 LPX 공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극적인 성능의 향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엑시노스 2200의 경우에는 4나노 LPE를 사용했지만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수율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산량에서도 문제가 있고 성능 면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번 세대 AP는 극적인 성능의 향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이번에 갤럭시 S22 이 칩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알아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실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